예, 오늘 또 이 무비 스님의 전신법요 강서 이 책으로 이 황백 스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전신법요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깨닫는 거하고는 좀 늦어져요. 이 전신법요라는 이 책을 갖고 비록 공부는 하지만은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전신법요의 주인공인 황백 스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이 전신법요를 들여다볼 때 깨달음은 일어날 수 있다. 황백 스님이 뭐랬습니까? 배유라는 재상이 불러갖고 아니 여기 조성아는 많은데 이 조성아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 가서 하고 물었답니까? 그래갖고 황백 스님이 선지식인답게 그 말에 매이지 않고 그 재상한테 물었다. 배유 하니까 배유가 예 배유는 어디 있어? 그 한마디에 탁 깨친다.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하면은 뭡니까? 이 배유라는 사람도 여사 사람은 아니다. 여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 아마 자기 나름대로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라. 또 84,000 법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불지견이 생긴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 불지견.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갈래에 의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 84,000 법문이가 84,000 법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깨달음에 의한 것은 84,000 법문도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안내 척제에 불과하다. 약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방문이 뭡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갖고 상담을 한 이후에 진단서를 받아갖고 그거를 들고 그 처방전을 받아갖고 약국에 간다니까. 그리고 약국에 주면은 그 약사가 약을 제조해갖고 준다니까. 그리고 나는 그 약을 먹었을 때 감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은 받아놓고는 약국에는 가지는 않아요. 그냥 처방전만 한 것보다 낫다. 쉽게 말해서 84,000 법문을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쉽게 말해서 부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자다. 그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는 뭐냐?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 만약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선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은 이건 중생이다. 무엇을 이해하여 왔다 이러면은 중생이 돼요. 태양이 왜 매일 떠올랐다가 지느냐 했을 때 그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한테 빛과 온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일 해가 뜬다 이러면은 해도 하나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냥 자신의 본분사. 달마대사 거니까 달마대사 밑에 해가 밑에 성찬 밑에 도신 밑에 동인, 해능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해능 밑에는 이 중요한 제자가 뭐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중요한 제자 2명을 뽑으라 하면 이쪽에는 청원행사, 이쪽은 남학회야. 이 청원행사는 조동종을 한 동산 스님에 의해서 그래갖고 묵조선이 만들어졌다. 조동종 5개의 종파가 만들어요.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이쪽에는 위앙종, 임재종 5개의 종파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꽃에 꽃잎이 5개다 했을 때, 달마에서부터 달마가 조주, 그 다음 밑에 제자 5명이 났다. 그래서 그걸 말한다 하는데, 무비스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것이 아니고, 선불교가 중국에 왔는데 선불교 밑에 종파가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조동종,
고반종, 그 다음에 운문종, 이쪽에는 유양종, 임재종, 이렇게 5개, 이게 5개의 꽃잎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일단 해능 밑에 남악해양, 남악해양 밑에 마조, 마조 밑에 누굽니까? 벽장, 벽장 밑에 항백, 항백 밑에 임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전신배부의 주인공인 항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해능 밑에 남악해양. 이 남악해양이 이제 해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갖고 저를 꾹꾹 하니까 우리 해능선사가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이렇게 딱 어디서 오는 한 물건인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했어요. 만약에 내가 큰 스님을 만나갖고 절을 떠겠는데 그 큰 스님이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면 우리는 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예, 대구서 왔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공부가 조금 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항상 여여합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뭐 어떤 선적으로 대답하겠죠. 근데 남악해양도 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갖고 해능선사를 만나갖고 쉽게 말하면 뭐 인가를 받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한마디가 어디서 온 물건인고 딱 이게 한마디에 답을 못 했다. 그래갖고 답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8년간을 생각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탁 열렸는 거죠. 그래서 8년 후에 다시 해능선사를 찾아왔죠. 또 해능선사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고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남악해양이 그때서야 이제 딱 대답하기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딱 이러니까 오 아네 이랬더니 그래서 인가를 받고 그 남악해양 밑에 이제 마조가 들어왔어요. 이 마조가 해능이 이야기하기를 하나의 말발굽에 다 밟힐 것이다. 근데 마조는 그 남악해양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수행자가 됐는데 한번 앉았다 하면 절구통이라 움직일 줄 몰라. 절구통 수자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 그러니까 이 남악해양이 거기 한 물건은 놨는데 이거 위에 따듬어 죽고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참 큰 스님이란 거는 정말 중요한 스님은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을 제품화 만들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정말 큰 스님이 아닙니까? 저기 보니까 툭 앉아갖고 막 참선하고 있다니. 여기 남악해양이 저 어디 가서 백도를 하나 주워갖고 마조 옆에 앉아갖고 백도를 부스럭부스럭 가면서 문지르고 있는 게 마조가 또 보이고 자기 스승이 갈 때는 참 심하게 말을 못하고 아니 군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물어봐. 나 지금 이거 기아장 갈아갖고 거울 만들려고. 아니 기아장을 암만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니는 앉아만 있다고 붙여대나? 앉아가 있다고 붙여댈 것 같으면 그러면 안질뱅이가 먼저 다 붙여져 있겠네. 그러니까 마조가 자신이 한 행위가 좀 어리석었다는 게 뭔가 탁 들어왔겠죠. 그래서 질문하죠. 군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깨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남악해양이 하는 말.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는 수레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 말을 때릴 것이냐. 우리 같으면 소를 두드려 갖고 수레가 가도록 할 건가 아니면 수레를 두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항백 마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수레를 두드리고 있다. 말을 두드려야 또는 소를 때려야 마차가 갈까요? 거기에서 뭔가가 깨침이 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조가 깨쳐갖고 마조 밑에 막 100명 이상의 도인들이 나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장이라는 분이 나왔죠. 백장. 백장은 이 어릴 때부터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한번 깨치갖고 나오는 그런 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견생에 벌써 한번 깨치갖고 태어났을 때도 역시 깨어치는 뭐 그 정도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백장을 묘사하기를 그렇게 묘사. 그래갖고 한 번은 마조가 그 기러기들이 후루룩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백장, 저 기러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고? 하니까 예, 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하니까 마조가 백장의 코를 확 좀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아야야야 하고는 끝났어요. 그리고 백장이 엄마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승이 왜 코를 비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고움이 없는데 내가 가버렸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를 깨치. 그래서 백장이 이것을 다 깨치고 그 다음에 나서 백장 밑에 항백이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항백이가 물어봤죠. 백장 스님하고 이래 지금 대화를 좀 나눴는데 나는 마주 스님을 만나러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하니까 백장이 마주 스님 벌써 한 10번을 들었는데 이러면 항백이가 깜짝 놀라갖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백장 스님이 마조의 제자였으니까 도대체 그때 마조 스님께서 백장 스님한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을 저한테 들려주시면 제가 마조를 만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백장이 내가 마조를 탁 만나갖고 마조 스님이 내가 질문했지. 무엇으로 중생들을 지도하겠습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저기 걸려있는 그 불자 이렇게 툭툭 터는 먼지털이 같은 거를 툭 들고 와서는 바로 쭉 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가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마조가 그럼 니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니까 백장이 똑같이 항백이 하듯이 그 불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씌었다가 도로가 떠났어요. 그랬더니만 마조가 막 칼을 와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3일간 기가 멀었다 하니까 항백이가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해를 싹 내밀었다고 그 쉽게 말하면 깨달았다니. 그래서 백장이 네가 그 마조 이야기를 들려줬더니만 네가 깨치는 걸로 봐서 너는 그 마조의 제자가 되어라 하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서열상에 맞지가 않으니까 나는 백장의 가운을 잇겠습니다. 이러더니. 그래서 백장 밑에 항비가 돼요. 항백 이야기 조금 더 하면 그 밑에 임재 아닙니까? 임재가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러 항백이한테 가니까 항백이는 뭐였습니까? 팔 안 하고 그때는 주장자로 30방을 두드려 팼대요. 그리고 한 번 맞고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기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단지 그 묵조스님인가 그때 그 수자가 임재가 그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가서 네가 그 큰 스님 만나가고 한마디 하면 얻어 들으면 뭔가 깨닫는데 도움될 것이니까 한 번 더 가보라 해갖고 그 권해갖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30방 두드려 맞고 나니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가니까 그래 항백 스님이 뭐라고 말하던 내 말 듣도 안 하고 주장대로 30방 때려준대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뭐 그 30방 맞아야 해서 대답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가봤어. 한 번 더 갔는데 이제 불법의 적정까지만 이야기해도 벌사마 주장자로 30방을 두드려 맞았어. 그럼 너무 억울해 또 나왔어. 그러니까 또 그 수자 스님이 그래도 남자라면 삼시세파인데 한 번 더 가서 또 한 번 더 간도 또 마찬가지로 두드려 맞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이 항백 스님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아닌갑다. 인연이 돼야 뭐 동시졸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따리 사갖고 이제 스님한테 하직 인사를 했어요. 스님하고 저하고는 연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스님을 떠날랍니다. 그럼 그러면 갈 데 있나? 갈 데는 없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도반
도반이 있는데 그 용호 손님이라고 그건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임재가 중국은 뭐 거리가 머니까 맨날 며칠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왜 황백이는 내가 뚝뚝대기가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왜 때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갔겠죠. 그리고 용호 스님을 딱 만나갖고 용호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나는 뭐 딴 거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수자가 큰 스님 만나갖고 불법의 적격대기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오. 해갖고 시키는 대로 가서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주장자로 30방을 내가 3번이나 두드려 맞았고 너무 억울해갖고 그만 막 황백 스님하고 헤어져갖고 행각을 떠나려고 한 또 황백 스님이 또 용호 스님 만나보러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니까 용호 스님 그 소리를 또 듣더니만 야, 그 늙은이가 그렇게 자세하게 너를 가르쳐 주던가 이래 나오는 깜짝 놀란답니까. 그래서 야, 황백의 불법은 무다자다. 무다자? 그러니까 무다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잘것없이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라. 근데 그 성본 스님을 여기 뭐로 보는 무다자를 해석하기를 그런 뜻은 아니다. 볼품없고 행편없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황백의 불법이 그 밑에 자기가 다 깨쳐갖고 첫마디가 황백의 불법도 별거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무다자가 뭐냐? 글자 그대로 하자면은 뜻은 맞는 이야기다.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이거는 이야기다. 근데 성본 스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당시 사투리로 무다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고 명료하다. 간단 명료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야 된다. 그래서 황백의 불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명쾌하다. 무다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 전체 맥락에서 맞는 이야기지. 어떻게 그 황백의 불법이 보잘것없는 별거 아니네 할 정도로 비하시킬 정도의 더 크나 그 한마디에 턱 깨친 사람이 임재가 감히 그 자기 스승의 불법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무다자다. 이렇게 무다자는 간단하고 명쾌한 불법이었구나. 완전 감탄사가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참 거시기하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거시기하네 하면은 뭔가 좀 불쾌감이 팍 든다니까. 내 말을 좀 비하시키고 있나? 근데 그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좋아도 거시기고 싫어도 거시기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 자기 감정이 실려가 있는 진짜 거시기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좋아도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이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표준어로 바꿨을 때 좋다는 이야기도 되고 싫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다음 그 황백이가 말한 무다자라는 이야기, 임재가 말한 무다자라는 이야기는 표준어로 바꾸면은 명쾌한, 명료한, 간단한 이런 어떤 좋은 의미의 뜻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무다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황백의 불법이 될 것 아니네.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성본 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간단하고 명료하구나. 야, 황백의 불법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구나. 완전 감탄사가 실려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너무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수행자 입장에서 큰 스님이 한마디 하실 때 그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깨닫기도 하고 몸 깨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참선 수행이라든가 불법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해서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된다. 우리 내려놓으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합니까? 갈애에 의해서 집착심을 내려놔요. 경전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갈애에 의한 집착을 내려놔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듣고 잘 수행을 해갖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